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강의이죠.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3월 2일 저희 첫 번째 강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확인하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8분 출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김현민 선생님, 변민지 선생님, 양수수인 선생님, 연정미 선생님, 윤춘희 선생님, 이종국 선생님, 최성민 선생님, 이렇게 8분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교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e클래스 통해서 비대면 강의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교과목 개요 및 학습 목표라고 해서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 다문화 가정교육 전공 교사들로 하여금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조망해보고 초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죠. 인권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조망해본다. 아마 이 내용이 저희가 중간고사 응시하시기 전에 이번 학기 1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주제에서 인권의 문제를 다양한 방면에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것은 제가 주교재로 제시해 드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학교 다문화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속에서 이제 다양한 파트들 분배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인권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천부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성, 그리고 인권의 일반적 내용과 함께 다문화 교육과 관계가 깊은 평등권, 교육의 권리,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 및 참고문헌, 주 교재는 학교 다문화 교육론, 원진숙 외 사회평론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실제 이것은 중간고사 이후 선생님들께 이제 파트를 분배해 드리고 각자 발제문 만들어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줌을 활용한 그 실시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강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통한 사전 녹화 강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교재로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인간의 권리,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이것 자체가 바른 행동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2주차에서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간략하게 써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강하실 때는 그 논문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 책을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을 못 읽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다음 주에 탑재해 드릴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 관련 논문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오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참고 문헌에 보면 두 권이 있죠. 역서입니다. 옳고 그름, 조슈아 그린, 최호영 역, 시공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즘 어떤 교육 분야든지 뇌과학, 신경과학, 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죠. 다문화 교육 또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 한 주 정도 시간이 이렇게 비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좀 선생님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로서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경과학적 입장 소개해 드리는 주차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왕수민 역,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조슈아 그린이 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책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슈아 그린의 신경과학적 입장, 이거 다문화 교육과 연결해서 논의하는 건 강의 중에 직접 다룰 텐데 한 주만 가지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 선생님들 읽어보시고 이제 서평 쓰는 것을 기말 과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평가 방법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출석 10%,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죠.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충실하게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출석 부분에서 이제 이수하셔야 되는 시수 이상으로 결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학점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클래스 통해서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 출석하셨던 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바로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반드시 그 출석 꼭 염두에 두시고요. 화요일 지금 10교시, 11교시, 12교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경우, 나중에 제가 예고해드려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경우 제외하고는 해당 주차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강의를 오픈해 둘 테니까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제물 두 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8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10%는 선생님들 만약에 실시간으로 발표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1주차에서 7주차에 윤리학과 인권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주차에는 직접적으로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양과 서양의 인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치기 이전에 신경과학과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중간고사 치시고 나면 그 이후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저희 학교 다문화 교육론 이 주교재와 관련해서 다문화 사회의 인권 교육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세미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교재 말고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논문 2편 정도 함께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주차, 15주차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물 대체로 운영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중간과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미나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다문화 교육론이라고 하는 주교재 담당 부분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특히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가능할 것인지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간과제 제출해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주는 수강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다 다문화 교육 전공 선생님들이시라
수강 정정하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파트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3주차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차 강의를 제가 1주차 때 사전 녹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강 정정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정도 되면 확정되어 있는 출석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출석 번호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분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직접 만나면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기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3주차 때 확정된 주 교재에서 본인의 중간 과제 파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 15주차에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의 서평을 읽으시는 것인데요. 서평을 써서 제출해 주시는 것인데요. 학기 말까지 넉넉하게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 권을 다 읽고 서평 작성하셔도 되고요. 전체 중에서도 선생님들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1부를 중심으로 저희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심 부분 중심으로 축소해서 서평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선생님들께 그 이클래스로 강의를 운영한다는 전체 문자 메시지를 드렸었죠. 그 문자 번호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클래스에 보면 질의응답 게시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제가 답변할 수 있겠고요. 이클래스에 쪽지 보내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확인하면 바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3학점 강의이기 때문에 50분씩 3시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 온라인 수업할 때는 통상적인 강의에서는 발표라든지 토론, 그 조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는데 저희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25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죠. 그래서 25분 3교시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3교시 다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한 교시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 전공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학자입니다. 제임스 A. 뱅크스죠.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문화 교육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카데미 프레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책을 위주로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뱅크스 같은 경우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학생들의 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개혁 운동이다. 개혁 운동. 혁명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르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 다분히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존의 바람직한 것들은 유지하면서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할 때 저희가 개혁 내지 진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교육의 논의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기존에 이루어졌었던 교육의 바람직한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부정하진 않기 때문에 개혁운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개념이며 교육개혁 운동이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뱅크스 같은 경우에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 있죠.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좀 매끄럽진 않은데요. 번역문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역 표현을 그대로 한번 살려봤습니다. 개인적이고 공공적인 여러 분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증가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에 대해 인식을 할 때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공적 차원, 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들, 이슈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경험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뱅크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뱅크스가 바라보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다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학습자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해의 증진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내지 이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올바른 지식을 가진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문화 교육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 바른 인성을 가진 학습자의 양성, 이것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수인종,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문화 교육의 도입이라든지 이제 활성화되기 이전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수자들, 소수인종이라든지 문화 집단을 위한 교육에만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문화 교육의 목적 가운데서도 기초적인 것, 시작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학생들이 전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해교육 많이 이야기하죠.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
지구화, 글로벌화 현상과 결부되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계화 사회는 모든 지구 구성원을 평등한 성원으로 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평한 플랫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 시민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들 길러주는 것, 당연히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째,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재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나선형 교육 과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영역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다 먼 곳으로 한 걸음씩 확대되어 나가면서 이 교육 과정 속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심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국가 그리고 전지구적 공동체 그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태도, 기능 이것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5개념 다문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필요성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이라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하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잘못된 개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 이것을 우선 깨트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만을 위한 교육이다. 물론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현재 처지를 개선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겠죠.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소외받는 타자를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교육개혁운동의 주류가 아닌 주변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 교육개혁운동 전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문화 교육은 반서구적이다. 지금 뱅크스 논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서구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 나라의 맥락에서 보자면 반한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비판할 수 있는 논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민주주의가 일찍이 발달했던 나라 그 문화권이었었죠. 이 서구의 민주주의 이상에 따르면 자유와 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굉장히 소중히 했다는 것이죠. 다문화 교육 자체가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중시했던 여러 가지 바람직한 다양한 가치들의 기초를 둔 민권 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자유나 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한국, 동양,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권 속에서 소중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서구적이다. 혹은 다문화 교육에 대해 논의를 펼치고 있는 그 사회나 국가, 그것에 반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 교육은 국가를 분열시킨다. 다문화 교육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공고하게 완전한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지금 뱅크스 입장에서 서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 현장으로 옮겨온다고 해도 한국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일 민족의 신화는 이미 깨어진 지가 오래되었죠. 다문화 구성원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완전히 단일한 문화라든지 민족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나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그런 주장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문화 교육, 선생님들 지금 이제 첫 번째 학년 지나고 두 번째 학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아마 작년에 충분히 접해보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윤리와 다문화 교육, 그리고 인권과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제가 작년에 이 강의를 이제 처음 배정을 받아서 실제 다문화 교육 전공 선생님들과 진행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그렇게 잘 쓴 논문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 강의 진행했던 것과 연결해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 강의를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자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 다음 주 강의 들으시기 전에 제가 강의 자료에 이 논문을 미리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 강의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제가 언급이 없다면 계속 지금 이 클래스 활용해서 제가 사전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해당 주차에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칠판 판서 형태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오리엔테이션 주고 3월 2일 개학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